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승부사리 천룡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입 권유 일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마요르카 대 셀타비고입니다. 먼저 마요르카는 시즌 성적 3승 9무 7패로 전반기 리그 15위이지만 흐름이 심상치 않고 전반기 마지막 경기 레알에 패하기 전까지 리그 5경기 2승 3무로 무패였습니다. 이번 시즌 수비진에서 부상자가 꽤 많았지만 마요르카의 수비는 항상 비슷합니다. 공간 자체를 내주지 않은 수비 방식 때문에 선수들의 부상에도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현대 축구의 흐름과 다르게 마요르카 수비진의 1차적인 목적은 박스로 진입하는 볼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 마르틴 발렌트와 나스타시치가 결장하지만 마요르카의 수비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박스 방어에 치중할 것입니다. 또한 주전 공격수 무리키가 부상을 당한 상황이고 아부던 프라츠가 5골을 터뜨리며 팀 내 득점 1위로 올라왔지만 그는 장신 스트라이커가 아니고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이고 교체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술적인 이유 때문이고 무리키 대신 선발로 출전하는 선수는 라린이지만 라린은 이번 시즌 18경기에서 1골입니다. 지난 시즌 바야돌리드에서 특급 조커로 활약하며 출전 시간 대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으나 마요르카에서는 부진했습니다. 연계 능력이 부족해서 라인을 뚫고 들어가거나 크로스를 받아먹어야 하는 선수입니다. 볼을 받아주며 연계 능력이 필요한 마요르카의 전술에 어울리는 선수가 아닙니다. 다음 셀타비고는 시즌 성적 3승 7무 9패로 전반기 리그 17위를 기록 중이며 셀타 역시 전반기 마지막에 리그 6경기 2승 3무 1패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골키퍼 이반 빌라르가 결장하며 시즌 초반이었다면 심각한 문제였을 것이지만 현재 셀타의 수문장은 과이타입니다. 과이타 골키퍼는 노장이지만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경기에 출전하더니 결국 주전 자리를 가로챘습니다. 발렌시아, 헤타페, 크리스탈 팰리스 등을 거치면서 주전 골키퍼로 활약했던 그는 발밑도 나쁘지 않고 선방 능력이 괜찮은 골키퍼입니다. 주전 수비수들이 빠진 상황이라 선수들은 과이타 골키퍼를 믿어야 합니다.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아스파스가 득점했지만 전반에 오더낸 PK를 성공시켰고 단순한 PK 득점이 아닙니다. 이번 시즌 아스파스는 득점하기가 정말 어려웠으며 지난 경기 득점과 함께 베티스를 꺾고 승리하면서 부담감을 떨쳐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번 시즌 기대 득점 6점대를 기록했지만 실제 득점은 2골이면 너무 안 풀렸습니다. 셀타가 못하는 경기도 있지만 잘했던 경기에서도 패했던 이유가 아스파스의 슈팅 미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회 창출 능력과 움직임은 여전히 환상적이며 아스파스의 득점 감각이 올라온다면 셀타는 충분히 강등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팀은 전술 자체가 수비 맞춤형이고 평균 득점이 1골 정도인 팀들입니다. 그리고 마요르카의 홈에서 어떤 팀이든 득점하기 힘들고 1골 싸움인데 경기력과 전술을 보면 1골이 터지기도 어렵습니다.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모나코 대 랭스입니다. 먼저 모나코는 시즌 성적 10승 3무 4패로 전반기 리그 3위를 기록 중이며 전반기 막판에 흔들렸으나 마지막 4경기에서 3승 1패로 부활했습니다. 전 유럽이 비상이고 아프리카 출신 선수들이 많은 리그왕 팀들은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모나코는 아시안컵에 출전하는 미나미노까지 6명이 대표팀으로 떠났으며 디아타를 제외하고 5명의 선수가 주전입니다. 미드필더 한 자리가 문제인데 다행히 다른 포지션은 그래도 걸출한 후보 선수들이 대기 중입니다. 모나코는 네이션스컵에 데뷔하기 위해 웨스트햄의 수비수 틸로 캐럴을 영입했고 지난 주말 컵 대회에 선발로 출전하며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웨스트햄에서 오랜 기간 출전하지 못했지만 다행히 잘했으며 넓은 수비 범위는 여전히 그의 강점이었고 기동력과 피지컬도 괜찮았습니다. 수비수 4명이 팀에서 떠났지만 캐럴 영입으로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다음 랭스는 시즌 성적 8승 2무 7패로 전반기 리그 8위를 기록 중이지만 11월부터 연승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리그에서 원정 3연패를 당하며 전반기를 마무리했고 랭스는 강팀이 아니며 시즌 5위를 차지한 적도 있지만 이후 중위권 이상의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많은 팀이고 랭스 역시 네이션스컵과 아시안컵 차출 때문에 6명의 선수를 잃었으며 국가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팀에서 핵심 선수들입니다. 주전 수비수 압데라미드, 주전 미드필더 리차드슨, 주전 윙어 이토 등이 팀에서 떠났습니다.
유럽 대항전 진출이 당연한 모나코와 비교해서 벤치 퀄리티가 떨어지는 랭스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큽니다. 랭스는 모나코 상대로는 원정 경기가 더 자신 있으며 모나코 상대로 리그에서 원정 7경기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10년 가까이 리그에서 모나코 원정 패배가 없고 심지어 최근 모나코 원정 2연승입니다. 모나코만 만나면 수비진이 각성했고 측면을 활용하는 역습이 날카롭기 때문에 전술적인 측면을 고려해도 이번 경기 승산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엄청난 맞대결 전적 그리고 전술 상성과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경기고 랭스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센터백 아그바도와 오쿠무가 대표팀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나코는 요즘 보면 역습 축구에 자주 당했고 랭스 역시 완전히 역습 지향적인 팀은 아니지만 모나코 상대로 맞춤 전술을 꺼내며 비빌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랭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엘라스 베로나 대 엠폴리입니다. 먼저 엘라스 베로나는 시즌 성적 3승 5무 11패로 전반기 리그 18위지만 베로나의 축구는 강등권 팀의 축구가 아니고 적극적이며 공격적입니다.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인터 밀란에 아쉽게 패하며 저력을 보여줬고 스쿼드의 모든 선수가 건강하며 미드필더 라조비치가 출전 정지로 결장하지만 나머지 모든 선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 밀란전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베로나는 후반기 시작부터 건강한 스쿼드와 함께 강등권 탈출을 시도할 것입니다. 네이션스컵 피해도 없어서 지금이 기회로 보여지며 스쿼드가 건재하지만 이적 시장에서 패했습니다. 주전 수비수인 아이작 히엔과 테라치아노가 아탈란타와 AC 밀란으로 이적했고 미드필더 옹글라는 스페인의 그라나다로 떠났습니다. 수비진의 방출에 대비하면서 마냐니와 코폴라가 얼마 전부터 선발로 뛰기 시작했지만 옹골라의 방출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밀란전은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닌 두다와 포르론쇼가 더블 볼란치를 맡았습니다. 공격 재능이 좋은 포르론쇼가 하프라인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서 베로나의 공격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엠폴리는 시즌 성적 3승 3무 12패로 전반기 리그 19위를 기록 중이며 전반기 마지막 7경기에서 3무 4패로 가파른 추락 중입니다. 엠폴리의 전반기 공격 기록은 처참하며 참사라고 볼 수 있고 경기당 평균 0.5골을 기록 중이며 19경기에서 10골을 넣었습니다. 2경기에 1골을 넣는 팀이며 강등권 추락은 당연한 결과로 보여지며 시즌 도중에 감독을 경질하며 잠시 부활했지만 다시 제자리입니다. 최근 리그 4경기 연속 득점하지 못한 상황인데 아직 이적 시장에서 공격수 영입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공격만 문제라면 버티는 축구로 뭐라도 할 수 있지만 엠폴리는 수비도 좋지 않으며 19경기에서 313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득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이탈리아 리그에서 전반기 31골은 굉장히 좋지 않은 기록이고 리그 최다 실점 3위로 수비마저 리그에서 가장 좋지 않은 축에 속하는 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베로나가 승리를 만들 수 있는 팀이라고 확신하지 못하겠지만 베로나의 축구는 엠폴리와 비교해서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없는 하위권 팀들의 경기지만 베로나는 엠폴리보다 수준 높은 축구를 합니다. 엘라스 베로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뉴캐슬 유나이티드 대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먼저 뉴캐슬은 지난 시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20년 만에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는 건 뉴캐슬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죽음의 조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며 조별리그 탈락의 고배를 맛본 뉴캐슬은 리그에서도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포함해 최근 10경기에서 7번의 패배를 기록한 뉴캐슬은 박싱데이에 치른 3경기에서도 모두 패했습니다. 특히 리버풀과의 마지막 경기 전 치른 노팅엄 포레스트, 루턴 타운과의 경기에서도 패하며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지난 주말에 치른 FA컵 3라운드 경기에서 지역 라이벌 선더랜드를 상대로 3대0 완승을 기록해 분위기를 끌어올렸지만 이어지는 리그 경기에서 지난 시즌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를 만나 쉽지 않은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맨체스터 시티는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선두 리버풀의 승점 5점 차를 기록하고 있으며 1위 자리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이번 시즌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더 브라위너가 돌아왔습니다. 더 브라위너는 지난 주말 치른 허더즈필드와의 FA컵 3라운드 경기 후반전에 교체로 투입돼 다른 수준의 축구를 선보였습니다. 약 5개월 만에 복귀한 선수답지 않은 인상적인 몸놀림이었습니다.
최근 리그에서 4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의 상승세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지난 2번의 뉴캐슬 원정 경기에서 1무 1패를 기록하며 아쉬운 성적을 거뒀지만 최근 팀 분위기에 차이가 나는 만큼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까다로운 뉴캐슬 원정 경기지만 팀의 중심 선수인 더 브라이너 복귀가 맨체스터 시티에 큰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승리를 거두고 1위 자리 탈환을 위해 계속 행보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베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